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2022년 이민년 한 해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큰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이 다시금 화두가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3년 만에 맞는 노마스크 해넘이 해맞이를 앞두고 방문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구현 해양안전계장, 속초해양경찰서 김원규 구조팀장 모시고 해맞이 안전사고 예방책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장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장으로 근무하는 이구현 경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해양경찰서에 근무 중인 김원규 경위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계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어떤 기관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06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안관급 기관으로서 관할 해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해서 강원도와 경상북도 해안을 관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넓은 바다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바다를 관할하기 위해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4개의 해양경찰서를 두고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범죄 수사 및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제1선에서 빈틈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꿈이 깃든 옷, 그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결코 변하지 않은 가치, 국민 그리고 국가. 한결같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의 곁에서 더 나은 바다를 약속하는 우리는 해양경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그리고 또 다른 바다, 국민에 대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전문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에 힘쓰고 해양 구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영토 수호를 위한 전력 증강과 데이터에 기반된 해상 경비 체계 강화로 24시간 전략적 경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과 두려움도 극복할 흔들리지 않는 신뢰. 오늘도 우리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국가의 해양 주권과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는 고강도 훈련 진행과 전문적인 구조 대응력을 확보해 세계 최고의 구조 안전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조업 선박들과 비상신호 체계 구축,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관할 국가와의 공조로 안전한 해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천후 현장도 주저하지 않았기에 대한민국의 바다는 빈틈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한민국의 해양은 안전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되면서 네, 이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즐기기 위해 많은 인파가 또 동해안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략 얼마 정도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보시나요? 예, 강원관광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병 발생 이전에는 동해 지역의 해넘이 해맞이 방문객은 약 80만 명에 달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에 정부가 강력한 방역 대책 시행으로 방문객이 줄었다가 올해는 노마스크로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즐길 수 있기에 예년에 비해서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100만에서 12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인파가 동해안 주요 해안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약 100만에서 120만 예. 명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저는 동해안에서는 이제 해맞이 행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통 서해안에서 해넘이 행사를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동해안 대부분이 해맞이 행사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전날에 도착하는 방문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일부 지자체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넘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제 잠시 주춤했던 이 해맞이 인파가 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해넘이 해맞이를 보는 분들이 보통 선호하는 장소가 좀 따로 있나요? 예, 해맞이를 하려면 첫 번째는 전망이 좋은 것을 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망이 탁 트인 해안가나 절벽, 또 방파제, 테트라포트, 갯바위, 해변 등에서 이 해맞이를 많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네, 또 처음 이 해맞이 가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행사장에서 이제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우리가 지난 이태원 사고에서도 경험했듯이 특정한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넘이와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선정하는 장소는 해안가나 절벽 같은 위험한 곳이 많은데요. 이런 곳에서 대부분 안전펜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 안전펜스에 기대어서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해안가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해수로 인해서 부식된 곳이 있어서 그곳에다 하중을 기대게 되면 쉽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펜스에 몸을 기대지 않도록 좀 주의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펜스에 갑자기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펜스 아래로, 특히 절벽으로 떨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시로 주변을 한 번씩 둘러보시고 인파가 한꺼번에 모이지 않는지 잘 확인해서 안전하게 해넘이 해맞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펜스에 기대지 않고 예. 사람이 좀 많이 모일 것 같으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현장에서 주로 구조활동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방문객들 중에는 이제 해넘이 해맞이를 남들보다 좀 좋은 곳에서 보기 위해서 이제 해안가 절벽이나 갯바위 등에 올라가서 이제 좀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고요. 해넘이 해맞이 광경을 보시기 위해서 들뜬 기분으로 동해안에 도착하신 방문들께서 서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듯이 자리 싸움을 하다 보니 자칫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해안가 절벽, 바닥이 미끄러운 갯바위, 테트라포트 위를 무작정 올라가셔서 관람을 하시는데요. 겨울철 해안가는 바닥이 얼어서 미끄러지거나 너울성 파도에 의한 실족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네. 또 이제 갯바위나 이제 절벽뿐만 아니라 바다를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방파제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방파제도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다 날씨가 좋고 파도가 잔잔한 날 방파제에 가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바다 날씨가 나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덮칠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도 늘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방파제에서 자칫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할 경우 최대 10m 바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추운 겨울날에는 방파제와 테트라포트 위로 파도가 넘어와 결빙이 되면서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로 변합니다. 이런 환경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방파제나 테트라포트 위로 올라가다 미끄러지게 되면 큰 외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물론 혼자 힘으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하더라도 파도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 등이 발생하므로 해경에서는 방파제도 위험한 곳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추운 날씨에 방파제 위가 좀 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제 또 20대 중반 한 젊은 남성분이 해변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은 사고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20대 중반의 남성이 친구들과 함께 강릉 사천해변 바다에 들어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상 실종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우리 해경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현장으로 이동하여 수중 수색 활동을 펼쳐 50분 만에 실종자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당시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었던 상황으로 물에 들어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자만심과 안전 불감증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너무나 마음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네, 계장님 꼭 해넘이 아니더라도 겨울철에 좀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동해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너울성 파도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안을 관광하시는 분들이 보면 해안가 추락 사고,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휩쓸려 들어가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너울성 파도가 있으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파도를 배경으로 삼아서 파도 가까이에 접근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을 찾으시는 관광객분들이 뭐 해안가에서 뭐 얼어서 추락할 수 있는 사고도 있겠지만 특히 너울성 파도가 심한 날은 되도록이면 바닷가에 근접해서 관광을 하시거나 사진을 촬영하시는 행위들을 좀 삼가해 주시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귀중한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늘 저희가 그 너울성 파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프랭카드도 설치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무엇보다도 관광객의 의식이 먼저 더 큰 것 같습니다. 동해안을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는 생각하는데 이 너울성 파도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바닷가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바다에 근접하는 행위들은 삼가해 주셔서 더욱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철 파도가 좀 많이 칠 때는 되도록이면 바다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예,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팀장님께서는 자칫하면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구조하시는 이제 아찔한 상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임무 수행 중 경험은 사고는 작년 2월 19일 오후 6시 50분경 경주시 간포 동방 47km 해상에서 9.77톤급 홍게잡이 어선이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고 선박에는 선원 6명이 타고 있어서 신속히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해역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라 해상의 파고가 3, 4m에 달하여 신속한 수색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사고 선박 내 선원 생존 여부 확인과 에어포켓 내 공기 주입을 위하여 항공구조사 투입 지시를 받고 제가 직접 헬기를 타고 사고 선박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호이스트를 타고 사고 선박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에 제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자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라는 일념으로 뒤집힌 어선에 접근을 성공하였고 있는 힘을 다해 망치로 철판을 내려치기를 반복하던 순간 전복의 선박 내에 생존자 신호가 있었고 즉시 동료 구조사를 투입하여 안전하게 구조하였습니다. 당시 선원은 사고 발생 40시간 만에 전복된 어선의 선미적 어창에서 형성된 에어포켓 속에서 극적으로 생존자를 구조했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도 이렇게 구조에 성공하시고 또 이렇게 안전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름보다 조금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민분들이 해양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응급조치 방법이 있는데요. 주요 사고의 유형은 방파제나 테트라포트 등에서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바다에 빠지는 익수 사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해상 추락 사고는 골절과 출혈이 동반되므로 환자의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골절 환자는 가능한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고정이 필요하고, 많은 출혈이 동반되는 환자는 무엇보다 지혈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지고 있는 목도리, 담요 등을 이용하여 출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물에 빠지는 익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환자의 의식을 먼저 확인하시고,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는 구급요원이 현장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물에 빠진 환자는 대부분 저체온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마른 담요나 옷을 덮어주는 환자의 체온 유지가 되도록 응급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제 현장에서 근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겨울철에는 테트라포트 위에 올라가셔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골절 환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응급처치를 했다가는 신경을 다칠 수가 있어 2차 손상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저희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주변 분들에게 안심을 시키시고, 특별히 골절 환자는 더 이상 2차 손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나서 이제 해넘이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동해 해경청에서는 이제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무료로 구명조끼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 관내 파출소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해넘이 해맞이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나 노약자 분들께 우선적으로 구명조끼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안전벨트는 구명조끼임을 명심하시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시면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시어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받으셔서 착용하신 후 안전하게 해넘이 해맞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제 올해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아무래도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지금 전면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행사가 없어도 많은 분들이 동해안을 찾으실 텐데, 네, 연말 연시, 이제 다중 인파 집중에 따른 어떤 안전관리 대책이 있는지 이번 계장님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서 올해 해넘이 해맞이를 보시기 위해서 동해안을 방문하시는 인파는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해해경청에서는 경비 함정 및 연안구조정을 해넘이 해맞이 주요 명소에 집중 배치하고, 파출소 인력 또한 추가 배치하여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맞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새해 첫날이지만 어느 때보다 더 바쁘게 활동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동해 바다에서 해넘이 해맞이를 즐기시기 위해서 동해안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가오는 희망찬 2023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위해 동해안을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요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 위치하는 안전관리 요원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방파제, 암벽 등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 등을 금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만약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서 의도치 않는 사고 발생 시 119나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디 이번 해넘이 해맞이를 보러 온 시민분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즐기시다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구현 경정
김원규 경위와 함께 해맞이 안전사고 예방법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